모르고 살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같이 없는 기성세대가 아닌 내 후배들이 내 자식이나 조카들이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크게 이렇게 두 파트가 나눠가지고 갈 겁니다. 이제는 기본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항상 우리와 같이 가듯이.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9시 제90회 힐링 토크쇼 호몬캠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책을 내면서도 마지막 장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뤘고, 제가 줄곧 계속 인공지능 관련되는 칼럼도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현업에서도 인공지능을 직접 적용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제 첫 표지부터 먼저 나오네요. 저는 사실은 현업에서도, 제가 머신비전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 입장이라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렇던 차에 제가 책을 쓰는데 원래는 사실 뭐 인공지능 챕터는 없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점을 다듬고 있었을 때 작년 11월 30일이었죠. 그때 챗GPT라는 게 처음 우리한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은 바로 저한테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그때부터 한 10일 정도 뒤에 우리 같이 브랜드에서 활동하는 체크님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그때가 아마 초저녁이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그래서 딱 PC를 통해서 들어가 봤는데 우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냥 파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고 해가지고 책 쓰는 것도 중지하고 그날 꼬막 밤을 새워가지고 거의 새벽까지 챗GPT 이것저것 막 테스트 해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진해가지고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책 마지막 장에다가 제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8장이 제 마지막인데 인공지능 AI 기술과 친해지자는 대제목으로 해가지고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챗GPT 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챗GPT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이런 미드저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드저니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잘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 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미드저니로 그려가지고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다가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 제목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에요. 근데 그 1위를 차지하고 나서 주제책에다가 그 제이슨 앨런 작가가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밝혀가지고 온 세계에 사실 뉴스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또 이 뉴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책,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이 인플루언서 캐릭터를 미드저니에서 그렸었어요.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미드저니에서 제가 이제 초보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한 100장 정도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업무적인 어떤 인공지능 말고 실질적으로 챗GPT 이후에서 인공지능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만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도 이렇게 거의 1년이 지난 입장이지만은 이제 챗GPT 오픈 1년이 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10일만 있으면은 1년 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아마 기억에 오래 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책 안에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린 그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만 1년이 아니죠.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린 게 거의 12월, 1월 이렇게 걸쳐서 그렸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또 인공지능을 그린 그림의 퀄리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유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참 진짜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 칼럼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사실 질문도 던지고 싶은데, 뭐 시모님도 인공지능 요 관련되는 기능을 자주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나머지 뭐 킹받은 꿈트리님이나 오선지님이나 오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인공지능을 하다가 저 책을 홍보할 때 조금 특색 있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튜디오 DID라는 기능을 써보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보여드리는 자료이기도 한데 스튜디오 DID는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요 검색으로 들어가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유료 서비스입니다. 초기에 무료 버전을 쓰다가 근데 이게 어떤 특색이 있냐면은 지금 아까 그렸던 미드저니로 그렸던 제 책 페이지에 나오는 이 시니어 인플루언서 캐릭터를 사진만 갖다 넣으면은 지금도 아까 표지 사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입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도 끄떡끄떡하고 입모양이 말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사실상 그러니까 마치 동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이 캐릭터가 실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스튜디오 DID가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뒤로 이것을 특별히 써야 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때 홍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의 홍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기능이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인공지능 체험이 있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 있는데 뭐 일부러 채널 제목은 안 적었습니다. 비공개로 제가 좀 키우고 있는 채널이라서요. 근데 이 부분은 100%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레지프릭스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 체험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에 중간에 있는 제목에서 비디오 스튜디오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챗GPT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챗GPT 내용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디오 스튜디오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기능인데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만들어주는데 꽤나 서비스가 우수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입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 말고 텍스트를 TTS라고 하죠. 스피치로 바꿔주는 기능. 그 기능은 유명한 것은 사실은 타이캐스트라는 기능을 많이 쓰고 있고 유튜브에서 한국 유튜버들이 그것을 올려놓은 것들을 가끔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비디오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베타 버전을 받고 나서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이것도 인공지능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영상을 특히 한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이거든요. 비디오 스튜디오는. 그래서 저는 이 사장하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외부에 또 이분 강의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자수인님 어서 오세요. 대라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비마님도 반갑습니다. 수진님 아까 제가 미덥 준비하면서 들어갔었는데 항상 어쨌든 사자수진님은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인공지능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 홍보할 때 썼던 지금 다시 한번 잠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스튜디오 DID라는 기능으로서 사진만 가지고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이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튜라는 여기에서 텍스트로 챗GPT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영상으로까지 해가지고 숏폼이라든지 뭐 롱폼도 가능해요. 긴 영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 채널을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책을 내고 난 뒤에 어떤 좋은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 한국 강사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의 한 30편 가량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개씩 쓰니까 꽤나 이것도 또한 꽤나 많은 횟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했는데 제일 먼저 쓴 글이 아무래도 이제 챗GPT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이끄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고요. 이 그림은 초기에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려서 올렸었어요. 그 내용은 뭐 어쨌든 챗GPT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거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2023년 5월 3일이 첫 칼럼이었는데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7개월째 이렇게 쓰고 있네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속의 인공지능 챗GPT가 무인 자동차 세상을 단축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내비게이션하고 무인 자동차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썼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차를 운전하시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기능을 얼마나 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새 차인 경우에는 차에 이미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고 조금 오래된 차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에서 이 인공지능 기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운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할 때 텍스트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뒤떨어진 방식의 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모든 것을 말로 명령하고 그 서비스를 받습니다. 마이크 기능만 딱 틀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최적화된 데이터를 주니까 뭐 사람이 판단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운전할 때보다는 훨씬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옛날부터 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도 조금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찾아다녔던 그런 추억의 스토리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록 뭐 5월 10일자 드리지만은 아까 강사신문에 들어가서 그냥 호목만 두드려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읽으시면 좋겠고 브런치 스토리에도 이 내용과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 유사한 내용을 같이 해가지고 시차를 두고 동시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음성 비서 이용하자 하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집만 하더라도 KT 올레 TV를 요새는 올레는 말 안 쓰죠. KT TV를 보고 있는데 그게 셋톱박스가 한마디로 인공지능 스피커죠. 진이라고 그러죠. 진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대로 쓰고 있고 저 사무실에 아직도 구글 미니하고 그 다음에 클로바 이런 스피커가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음성 기성 기능이 워낙 잘 발달돼 가지고요. 저는 뭐 스마트폰이라서 뭐 빅스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애플 쓰는 사람은 시리를 또 잘 쓰고 있고요. 이게 뭐 계속 지금 인공지능 세상에서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수급 기능 쓰고 있어요. 이때 같이 이야기했던 게 제가 그 카톡에서 아수급이라고 해가지고 S급을 줄여서 아수급이라는데 음성으로 이렇게 보이스 채팅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인공지능이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생긴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말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나는 한 뭐 7, 80년도 이 정도까지는 상상했는데요. 1950년대로 내려가더라고요. 1950년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뭐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상 적절하지 못하니까 제가 칼럼을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칼럼을 읽으시면은 참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인공지능이 발달하다가 급속도로 발달한 것은 어쨌든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이 인공지능이 십몇 년 전부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뤘던 어떤 주제는 영화 속의 인공지능 찾아보기라는 해가지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또 영화는 우리가 SF 영화가 그렇듯이 그 상상 속에서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이 더 빨리 적용됐어요. 그래서 1930년 그 시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초창기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그냥 AI라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재밌게 인공지능 챗봇을 따라서 그냥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이런 부분을 즐겨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요것만 모아서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도 깨달은 맛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 AI 기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생각을 영상으로, 이미지로, 영상으로 이래 만드는 기술을 사실은 스타디해가지고 칼럼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이 글을 썼는데 최근에 들리는 부분은 해상도가 훨씬 더 정밀하고, 제가 이 글을 쓰는 당시만 하더라도 MRI로 fMRI라는 건데 거기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따로 분석했는데, 요즘에 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은 리얼타임 실시간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기술이 또 발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우리 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뭐 그래프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아무튼 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는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치매 환자 이런 치료들을 위해서 이 기능들이 활용될 거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쓴 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래된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충분히 이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은 이런 기술도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6월 달에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고글을 또 발표하게 됐죠. 근데 이것은 이때까지 지금도 메타에서 나온 VR 관련되는 이 디바이스가 있는데, 메타에 나오는 어떤 고글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출시는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가격은 지금 또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이제 500만이 넘어버리겠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여기에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센서가 엄청나게 장착이 돼가지고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거기에 톰 크루즈가 나와서 막 공간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 그 모니터 영상 같은 게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탁탁 갔다 갔다 땡기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이제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데 OS 자체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손가락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땡기면은 그것을 프로그램을 열고 닫고 실행시키고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아직은 출시 안 됐지만은 이게 내년 되면은 비록 가격은 엄청 비싸지만은 그 메타에서 발표하는 그 VR 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별화를 가지고 세상을 한배 크게 변형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이 발표되자마자 칼럼으로 다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일반적인지 모르지만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DSLR 기능을 넘본다는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저도 사실은 2주 전에 그 소니 미러리스를 가지고 와서 캠핑을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은 어떤 그런 영상을 좀 가지고 싶어서 찍었는데 문제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찍는데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려가지고 제가 배터리 여러 개를 가져갔는데 자주 배터리 갈아줬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화면에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자니 뭔가 제대로 된 만족감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4K 영상이 거의 구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애플 아이폰 15 이 정도는 카메라보다도 더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미러리스를 뛰어넘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센서가 크니까 미러리스나 DSLR 기능이 영상은 훨씬 좋기는 좋은데 편의성 때문에 점점 이 DSLR이라든지 미러리스 기능들이 스마트폰 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2주 전에 캠핑 가서 그 미러리스로 촬영해온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스마트폰에 비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나 본데 제가 눈에서도 그랬겠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능을 궁금해서 미러리스를 자주 좀 사용해 보려고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찍을 때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때는 인터뷰할 때나 이런 것들은 DSLR나 미러리스 찍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상 간단한 영상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당분간은 스마트폰 쪽으로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훌륭한 영상들을 다 있고 요즘에는 편집도 사람 한 사람 지우는 것도 기본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그냥 손가락만 타치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지워주고 배경도 지워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점점 발달할 거고 심지어는 최근에 뉴스를 들어봐요. 내년에 삼성 폰에 아예 인공지능 디바이스가 그냥 칩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디바이스 안에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카메라가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쌤님 어서 오십시오. 로나님도 오셨네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 강사신문이라는 곳에 매주 한 편씩 인공지능 되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쓴 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보면서 제가 다뤘던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월 5일날 쓴 글은 챗GPT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야 된다고 이런 주제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자가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그려라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은요 그려주기는 빨리 그려주는데 내가 머릿속에 의도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롬프트를 좀 아주 상세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그리고 싶으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도 40대다 아니면 50대다 20대다 이렇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또 따로 프롬프팅을 해야 되고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이것도 구분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손에 뭘 들고 있다든지 아니 뭐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 배경화면에는 또 어떤 것 이런 걸 일일이 지정해주면은 그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지금 내가 그림 그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목적하는 바를 뭐 글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을 글로서 이렇게 남겨주는데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크 기능이 없었어요. 7월달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에서 특히 마이크로 말하면은 그냥 프롬프팅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훨씬 더 강화된 기능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리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메일 작성할 때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칼럼을 썼고요. 뭐 나중에 또 다른 마케팅에 또 대해서도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번역할 때 뻔뻔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랍니다. 직역하면은 환각이란 말이죠. 뭐 마약에 취해가지고 환각 증상을 보이는 그런 환각이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류들이 거의 잡혔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왜군을 무찔렀던 것에 대해서 써라 이라면은 마치 진짜 조선시대 때 항공모함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줘요. 지금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냐입니까? 항공모함은 이순신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딱 씁니다. 그만큼 이제 트레이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챗GPT 인공지능이 챗GPT가 단어는 아니니까요. 저 스마트폰에만 하더라도 구글에 바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클로바엑스 깔려 있고, 리튼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챗GPT 깔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어차피 챗GPT 소스를 같이 쓰고 있어요. GPT-4를.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근거 데이터를 항상 써요. 소스를 나눠줘요. 물론 지금 챗GPT도 소스를 남겨주는 그런 브라우징을 내가 소스를 남겨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말을 하는 건지를 예전보다는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여기서 글을 쓴다든지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교차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들이 많은 또 콘텐츠를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오염된 또 데이터를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되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을 잘하는 프롬프트 연구에 대해서도 쓴 거인데 실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제안서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챗GPT를 이용하다 보면요, 제안서 작성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데, 예전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글을 적어줬거든요. 이것도 그동안 발달돼가지고 그냥 PPT 자료를 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떤 향수라는 제품을 하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홈쇼핑 업체에다가 런칭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제안서를 적어줘요라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 문구만 작성해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챗GPT에서 PPT 자료를 아예 만들어줘요. 뭔가 좀 아직은 좀 어설프긴 한데 그건 어떻게 쓰기 나름입니다. 물론 아예 PPT 자료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사이트들이 있어요. 전문화된 사이트들이. 뭐 음악 작곡을 잘하는 인공지능 사이트가 또 있고, 뭐 그림을 너무나게 훌륭하게 해주는 뭐 미드저니를 포함해서 스테빌리티 퓨전, 레오나르도 이런 사이트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점점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각 장점들이 막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7월 26일 날은 이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는 것을 좀 한번 또 다루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될까 하는 고민을 할 때 실제적으로 네이버가 너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서 엑사원이 발표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LG 그룹사 및 B2B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SK도 그렇고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B2B, 그러니까 기업 간에 유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먼저 스타팅을 끄는 게 엑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쨌든 LG 기업 내부 혹은 LG에 관련되는 협력사들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인공지능 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룬 게 메타, 페이스북 운영하는 회사가 메타입니다. 뭐 VR 관련되는 뭐 디바이스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메타가 인공지능 소스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버전이 이제 라마2 뭐 이런 정도인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가 공개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챗GPT만 하더라도 자기들 소스를 뭐 일부 자기 주주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제공을 하긴 해도 그건 다 유료로 제공하는 건데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픈소스를 제공하면은 개인이든 작은 중소기업이든 뭐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악의 목적으로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할루시네이션이란 그런 거짓 정보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어떤 부분인데, 세상은 항상 항상 그런 위험 요소도 있으니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되게 가벼운 인공지능 어떤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작은 돈으로도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마2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것을 직접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렇게 인공지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3주 전에 제달 지낸다고 전북 고창을 내려갔는데 그날 반팔 입고 했는데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어쩌면 초겨울 날씨인데 거의 늦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더웠던 날이 있었거든요. 요즘 날씨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또 올겨울이 추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이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발달보다도 더 빨리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면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알래스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슬란드 그 빙하가 막 무너지는 거 보면은 제가 환경론자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제 가슴도 같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캠핑을 다닙니다만은 주위에 쓰레기 하나라도 더 줍는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오염돼가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오염을 더디게 만들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항상 합니다. 다음에 또 많이 발달된 게 이 인공지능으로 작곡, 음악, 노래 만들고 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뭐 작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노래 가사를 써달라 뭐 이런 할 때 너무 잘 썼어요. 진짜 감동적으로 잘 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글도 잠시 보이는 오디오 그래프트라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음악을 작곡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자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참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서 완벽하게 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음악 소스 자체가 저작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저작권 이슈에 사실은 휘둘린다는 말도 들렸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릴 때 뒤에 배경음악 올리고 이럴 때는 유튜브가 주는 그런 소스 혹은 아니면 또 뭐 오픈 무료로 오픈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음악 소스를 사용하게 되지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일반인들이 이런 게까지 접근하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라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이트들을 프로그램들을 말 안 하더라도 뭐 구글 검색만 하면은 진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소싱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좋은 건지도 금방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PU가 왜 중요하냐 이런 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쓰는 이 8월 말 이 글 이후에도요 지금도 GPU 전쟁이에요. 애플도 자체 GPU를 만든다는 말도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근데 GPU 이거만 그러니까 CPU에 대별되는 말이 GPU거든요. 대별된다기보다도 업그레이드된 말인데 한때는 이 GPU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일부 게임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그 CPU 대신 GPU를 얹어가지고 아니면 CPU에다 GPU를 얹어가지고 썼는데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CPU는 중앙처리 장치, 센트럴이라는 말을 하지만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CPU보다 훨씬 더 논리 연산을 잘하는 그런 쪽의 GPU인데 문제는 이게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양한 메이저들 회사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 GPU의 수요를 인공지능 발달해서 GPU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버를 운영하려면 못 따라가가지고 계속 GPU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채트피트에 쓰는 GPU가 A200인가 하는 모델인데 그 하나가 거의 1,8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야지 서버를 운영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가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GPU를 또 선점하려고 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노력들도 많고요. 뽀미님도 어서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한국 강사신문에서 다뤘던 주제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 내용 다뤘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웹툰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그려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저작권이 인정됐다가 나중에 또 인정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버전으로서는요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막 갖다 써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독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면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작권 문제인데 그것도 그 포토샵이 그랬듯이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있는 소스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소싱에 이미 저작권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미님 감사합니다. 온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저작권 관련되는 문제는 큰 회사들 안에서도 분쟁거리가 되고 제가 그래서도 나오는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이 고소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상업적으로 쓸 때는 항상 그런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로봇 태권브이 같은 로봇 제작이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칼럼을 써봤는데 이 글을 쓸 때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보이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움직이는 팔다리 이런 개개별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기능들 최상의 기술을 다 조사해가지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제 결론은 아직은 좀 기다리라는 어떤 그런 제목인데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유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팔다리로 움직이는 그 기술은 로봇 기술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아직도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뭐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리튬 배터리,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배터리도 차만 해도 엄청나게 큰 무게가 큰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같이 이렇게 큰 로봇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필요한데 지금 한참 최고의 어떤 그런 성능을 연구되고 있고 일부는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데 고체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미사일 쏠 때도 액화 연료, 고체 연료 이렇게 하듯이 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어쨌든 간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아이언맨처럼 원자력을 이용한 그런 소스를 하면 좀 더 시원시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은 일반화된 어떤 로봇 제작 기술에 대해서인데 각각의 분야로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따지고 보면요. 이미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나오는데 아직은 인간보다도 더 우수한 어떤 기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영화에서 만나는 그런 AI 로봇들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늘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벌써 49분인데 그래서 마케팅 쪽에 잘 이용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프로축구에도 인공지능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게임을 분석하는 것들도 요새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다슈네 라이브라고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게임 분석하는 거 기가 차게 분석을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는 기가 차게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는 거 보면은 와 그 전부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만 좋아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면은 한 선수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고 하는 것들을 막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전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하면 이제 알렉사가 유명한데 요 부분에서 완전 대화용으로 이렇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는 옛날에도 인공지능 스피커인가 인공지능 기능이 있지만은 현재 챗GPT에 해당되는 요런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곧 연말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미국 쪽에서도 보급이 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또 나름대로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렉사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 매니아 빼고는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압도적인 판매일입니다. 알렉사가 구글보다도 더 뛰어나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선진님 안녕히 가세요. 예. 그 다음에 올해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게 이 포토샵이죠. 그림 그리는 데서는 뭐 압도적으로 어도비 포토샵이 우수하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싣고 들어갔는데, 정말 대단해요. 뭐 한마디로 동영상을 이제는 편집하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있는데, 넥타이 안 맨 사람한테 넥타이를 적용하라니까 넥타이를 갖다 딱 붙여주더만, 그다음부터 그 동영상에 계속 그 넥타이가 적용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이 구현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정말 희한한 기술들은 많은데, 저는 평소 때 업무상 이렇게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리는 그림, 그리고 그냥 취미삼아 그려보는 어떤 기능에서 이걸 쓰지는 않는데, 이것도 뭐 유료 서비스니까요. 근데 전문적으로 아티스트들,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정말 행복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그려주고 모든 걸 수정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올해 어도비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발달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동차인데, 이 레벨 5가 완벽한, 그냥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차인데, 안타깝게 아직은 레벨 5 자율주행 자동차가 없어요. 보통 레벨 2가 조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차들이 대부분 레벨 2예요. 근데 그보다도 앞질러 가지고 레벨 3, 4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차가 레벨 5를 지향한 그런 차인데, 완벽하게 도로를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에 테스트 주행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점점 프로그램이 트레이닝되고 발달되어 보면은 이제 자유롭게 일반 사람들이 주행하는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 자율주행차는 잘못 운행이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병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는 레벨 5 자동차를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어떤 그림에서 미드저니를 이제는 유료 구독을 안 하고 완전히 챗GPT로 넘어왔는데, 저는 챗GPT 유료 사용자니까요. 그래서 멀티모달까지 합쳐가지고 요 기능을 제가 칼럼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다루는 게 짧게라도. 그 다음에 코딩 배우는 데서는 뭐 챗GPT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도 적어도 휴대폰에서, 저는 가끔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부러 챗GPT하고 영어로 대화를 좀 해봐요.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챗GPT로 가지고 유료 사용자라면 대화를 해보십시오. 영어 대화 학습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조금 말을 길게 해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짧게 이야기해줘라고 명령하면은 짧게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를 해달라, 여자 목소리, 이거 마음대로 프롬프팅이 다 가능합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유료 사용자지만 빙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빙하고 그 달리 3가 챗GPT에서 사용하는 어떤 건데 비교를 좀 해봤어요. 요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달리 3 챗GPT에서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빙인데, 지금 이 한 것보다도 빙이 요즘 와서는 많이 세련되게 많이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사로 그리려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일러스트 스타일로 자꾸 그려주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빙도 프롬프팅을 잘해서 사용하면은 좋은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뭡니까, 브릭스님 여기 와 계시지? 브릭스님 요청에 의해서 발리우드 스타일로 할로윈 파티 그림을 그려달라 했는데, 어느 정도 달리 3에서는 그려주는데
인물들을 다 없애라 했는데도 계속 남겨주고 이런 것들은 빙에서 잘 못해가지고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요 기능도 요즘에서는 조금 더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미더니 사용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한국적인 것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잘 못 그렸어요. 일본도 아닌 것이 중국도 아닌 것이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동양적인 한국적인 이런 감각이 있는데 요번에 달리3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그려줍니다. 건물도 우리나라의 국물로 그리고 한복도 100% 아니지만 99% 우리 한복으로 그려줘요. 빙에서도 그려주기는 그려주는데 내가 실사로 그리라면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오류가 있었고요. 아직도 근데 일러스트로 아예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뭔가 달리3가 조금은 우수한 것 같아요. 오른쪽이 이게 빙에서 그린 겁니다. 빙에서 이미지 누르고 거기에 크리에이터라는 혹은 만들기라는 기능을 쓰면은 무료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달리3고 빙이고 한글 구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호몬 캠프를 그리라니까 이상한 한글을 둘 다 그리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한 90% 이상은 어느 정도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글을 간판을 만든다든지 로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챗GPT가 막 한 2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GPTS라는데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제가 사진을 잘 보이지만 영어 드라마 덕후라는 GPTS 하나 만들고요. 이것을 커스텀 GP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근데 뭐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은 GPTS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앱순위, 뭐 유튜브 랭킹, 인공지능 칼럼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면은 자기 GPT 채널에 저런 식으로 딱딱딱딱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뭐 많이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맞춤적으로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일반적인 챗GPT 말고 맞춤형 챗GPT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것도 쉽게 그냥 똑똑똑똑 누르면은 로고까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요게 이번 달 말부터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어를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유료로 판매가 된답니다. 저는 아직 뭐 이것을 공부해보고 해봤지만은 이게 어떻게 누가 내가 만든 걸 사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미 테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판매 사이트가 공식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열려 있어요. GPT 스토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캡처된 것은 제 GPT 화면입니다. 뭐 왼쪽 아래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검색했던 기록들이 좀 나오고 위에는 GPT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익스플로러라고 중간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몇 번 채팅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커스텀 GPT가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올해 한 해 이제 뭐 11월 지금 말로 이제 접어들었지만은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근 1년간 챗GPT를 위시로 해가지고 많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요. 저도 웬만한 IT 기술들 따라가고 공부하는 걸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올해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이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따라서 한 번씩 해보는 것들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걱정하는 게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다 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모르고 살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뭐 저같이 없는 기성세대가 아닌 내 후배들이 내 자식이나 조카들이 사는 세상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크게 이렇게 두 파트가 나눠가지고 살 겁니다. 이제는 기본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가듯이 기본이 되는, 인공지능이 기본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갈 건데,
조금은 머리 아프고 좀 피곤하겠지만은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조금 나보다도 조금 더 잘하는 전문가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동안 생활 속의 인공지능 체험해보기라는 주제로 제가 쓴 칼럼, 그 다음에 제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했는가, 제 책 속에 다뤘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는 1시간 안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소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박 거들기 식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 미드에서 하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우리 호mon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평소 때 그러고 제 인스타 DM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DM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은 다시 또 저번에 녹화가 끝났기 때문에 편집해가지고 내일 되면은 유튜브 채널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이라는 이 채널에 내일 되면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